안녕하세요. 저는 32, 결혼을 막 올린 새 신부입니다. 오늘은 제 결혼을 가장 크게 깎아내렸던,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를 화나게 했던 한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10년 넘게 우정을 이어온 4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희 무리는 대학 때부터 쭉 이어져 왔고, 적어도 한 달에 2번 정도는 만나는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중 한 명, 은지라는 친구가 이번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은지는 늘 남을 깎아내리며 우월감을 느끼는 무례한 성격을 지녔습니다. 무조건 본인 말이 맞다고 우기며 매사에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행동했고, 본인은 특별하다는 이상한 논리로 사람들과 싸우곤 했습니다. 솔직히 우리 모두 은지의 성격을 불편해했고, 상처도 많아 감정이 좋진 않지만 오래된 인연이라 선뜻 끊지 못한 채 지내왔습니다. 은지는 스스로를 진취적인 비혼주의자라고 이야기하며 다녔습니다. 저는 비혼 자체를 존중합니다. 살아감에 있어 각자 행복의 모양은 다르니까요. 문제는 태도였어요. 은지는 자신의 선택을 지키는 걸 넘어서 남의 선택을 깎아내렸습니다. 특히 결혼을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저희 청첩장을 건네던 날, 은지는 이렇게 말했어요. 결혼? 혼자서 못 사는 나약한 사람들이 기대는 제도 아니야? 난 주체적으로 사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 안 해. 너는 하고 싶다니까 축하하긴 하는데 결혼은 잘난 거 없는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기 위해 하는 거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한쪽에서 뭔가 딱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청첩장을 주는 자리니만큼 그럭저럭 넘기려 했지만 계속해서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뒤틀렸어요. 잘난 게 없어서 결혼한다? 제 사랑, 제 선택, 제 삶을 이렇게 함부로 규정하고 깔아뭉개다니. 너무 화가 났어요. 그동안 화가 나도 웃으며 넘어갔던 일들이 줄줄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만날 때마다 항상 핑계를 대며 얻어먹기만 했던 일. 친구 취업 파티에서 회사 다니는 건 자본의 노예라며 축하 자리를 쌓게 만들었던 일. 누군가의 연애 소식을 들으면 외모나 직업으로 깎아내렸던 일. 모임에서 자기 얘기만 길게 늘어놓고 다른 사람의 고민에는 늘 귀찮다는 듯 대충 대답하던 일. 심지어 친구가 힘든 일을 겪었을 때조차 내가 너보다 더 힘들어라며 위로가 아닌 설교를 늘어놓던 일. 이건 최근의 일일 뿐이고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진취적인 비혼주의자처럼 말했지만 실제로 은지는 파트타임 알바를 전전하며 살았고 그마저도 사고를 치거나 일을 못해 잘리기 일쑤였습니다. 또 웃기게도 연애할 때는 누구보다 남자친구에게 의지했어요. 데이트 비용은 늘 남자가 부담했고 자기 기분만 맞추길 바랬죠. 그래서 결국 지친 남자친구들이 늘 먼저 은지 곁을 떠나갔고 결혼을 못한 것도 사실은 그런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은지가 우리에게 던진 말들과 행동들은 사실 자신이 누리지 못한 것들에 대한 질투와 시기에서 비롯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지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약해서 그냥 넘겼고 제가 가장 많이 웃으며 봉합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은지에게 따지듯 말했어요. 은지야, 나는 네 비혼을 존중해. 근데 내 결혼을 비하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러자 은지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결혼을 하지 말던가. 나는 비혼주의인데 네 결혼을 억지로 축하해주길 바라는 거야? 난 솔직한 것뿐이고 어차피 난 네 결혼식에 안 갈 거야. 난 결혼식 문화 자체를 반대하거든. 당연히 축의금도 안 내. 대신 네가 지금 나한테 화낸 건 너무 불쾌하지만 그냥 넘어가 줄게.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넘어가? 누가 누구한테?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은지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야, 네가 비혼을 선택한 건 네 마음인데 남의 선택을 모욕하는 건 아니지 않아? 네가 얼마나 잘났는데? 우리 만날 때마다 매번 돈 안 내려고 용 쓰는 거 다 알고 있어. 정은이 취업 파티에서 한 너의 말도 너무 심했어. 그뿐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넌 우리에게 정말 이기적이고 못된 짓만 해왔어. 난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당장 사과해. 그리고 나도 네가 내 결혼식에 오는 거 싫어. 청첩장은 다시 가져갈게. 그 순간 테이블 위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고 한동안 그 누구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날 우리는 서로 말문을 닫은 채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관계가 끝난 줄 알았죠. 그런데 결혼식 날 놀랍게도 은지가 왔습니다. 신부 대기실로 찾아온 은지는 웃는 표정으로 다가와 말했죠.
내가 너를 용서하러 왔어. 난 결혼 안 하니까 축의금은 없어. 근데 네가 나한테 미안한 마음에 결혼식에 집중 못할 것 같아서 네 기분 풀리라고 얼굴 비춘 거야. 그 말에 제 속은 들끓었지만 저는 그날만은 참았습니다. 제 사랑을 확인하는 날이었으니까요. 거기다 사람들이 많아 더 이상 이야기하지 못하고 결혼식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결혼식이 끝나고 저와 남편은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제게 물었습니다. 오늘 온 친구들 중에 갈색 긴 머리 여자분이 은지 씨 맞지?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응, 맞아. 왜? 남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민규가 그러는데 은지 씨를 소개해달라고 하더라고. 괜찮은 분 같다고. 저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규 씨는 남편의 20년 지기 친구였고 누구보다 자상하고 능력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늘 주변을 배려하고 묵묵히 자기 일도 잘해내는 사람이었죠. 그럼 민규 씨에게 은지를 소개해준다면 지난 은지의 남자친구들처럼 똑같이 힘들어할 게 뻔하고 남편과 민규 씨의 사이도 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민규 씨는 결혼 빨리 하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 은지는 뼛속까지 비혼주의자야. 결혼하는 사람들을 남에게 의지하려는 나약한 인간이라고 했던 애야. 그런 은지를 소개해주는 건 솔직히 민규 씨한테도 은지한테도 안 맞을 것 같아.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그렇구나 하고 짧게 대답했죠.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은지 때문에 제 결혼식의 여운이 어지럽혀지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신혼여행지에서 은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결혼식에서 본 너희 남편 친구 말이야. 이름이 민규 씨라고 한 것 같은데 내 스타일이더라. 소개시켜줄래? 저는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결혼식 때도 은지가 남편 친구들 쪽을 자꾸 힐끗거리던 게 생각났습니다. 결국 이런 전화가 올 게 예고된 거였죠. 저는 은지가 비혼주의자여서가 아니라 그냥 제 주변 누구와도 은지랑 엮이는 게 싫었습니다. 은지야, 미안하지만 어렵겠다. 지금은 연락하지 말아줘. 단칼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마음도 같이 툭 하고 끊겼어요. 일주일 뒤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소박한 집들이를 열었어요. 남편 친구들, 제 친구들이 모여 웃고 떠들던 평화로운 저녁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어보니 초대하지도 않은 은지가 어떻게 알았는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내쫓을 수 없어서 은지를 집으로 들였습니다. 그러자 은지는 곧장 민규 씨에게 다가가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서로 호감이 있었던 상태라 그런지 둘의 대화는 꽤 잘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아지자 민규 씨가 은지에게 물었습니다. 은지 씨는 결혼 생각 있으세요? 그러자 은지는 한치 망설임도 없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네, 저 결혼 생각 많아요. 좋은 사람 만나면 언제든 하고 싶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나요? 바로 얼마 전까지 결혼은 나약한 사람들의 선택이라고 비웃던 그 사람이 아닌가요? 다른 친구들은 어이없어하며 실소를 내뱉었습니다. 정말이지 너무너무 얄미웠습니다. 원래라면 그냥 참고 가만히 있었겠지만 이제는 그러기가 싫었습니다. 저는 민규 씨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민규 씨. 은지는 원래 결혼은 절대 안 한다고 했어요. 결혼하는 사람들을 남에게 의지하려는 나약한 인간이라며 경멸했던 사람이에요. 순간 공기가 싸해졌습니다. 민규 씨와 다른 친구들이 놀란 눈치였고 은지는 얼굴이 붉어지며 급히 변명했습니다. 그건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민영이가 결혼해서 행복한 생활을 하는 게 보이니까 저도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요즘은 결혼도 괜찮겠다 싶어요. 하지만 저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이었죠. 왜냐하면 전 신혼여행에서 막 돌아와서 은지가 제 결혼 생활을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그 말은 제 행복을 보고 느낀 게 아니라 그저 민규 씨와 잘 되기 위해 쇼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민규 씨는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살짝 굳은 표정이 스쳐갔습니다. 순간 그의 눈빛에 담긴 건 호감보다는 의문이었죠. 정말일까? 하고 속으로 되묻는 듯한 미묘한 거리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민규 씨의 표정이 굳어지자 은지는 다급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그러세요? 저 진심이에요. 사람은 생각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저도 이제는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도대체 왜 그러냐며 따지더군요.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지야, 네가 결혼을 하고 싶다 말하는 건 자유야.
하지만 문제는 네가 지금껏 해온 말들이야. 결혼한 사람들을 타인에게 의존하는 나약한 인간이라 비웃던 게 바로 너였잖아. 그뿐 아니라 넌 평소에도 너무 이기적이고 무례해. 네가 우리에게 했던 못된 행동들을 다 말하면 밤을 새워도 모자랄걸?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난 네가 민규 씨와 잘 되는 걸 원하지 않아. 내 남편의 소중한 친구를 너 같은 이기적이고 못돼먹은 사람에게 소개해주고 싶지 않아서야. 순간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은지는 얼굴이 더 붉어져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저 진심이에요. 얘가 저를 오해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제 친구들이 하나둘씩 목소리를 냈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예전부터 느꼈어. 은지 너는 늘 자기만 옳다는 식이고 매번 우리를 무시했잖아. 얌체처럼 매번 얻어먹기만 하는 것도, 취업 파티 때 자본주의의 노예라며 분위기 깬 것도, 우리에게 큰 상처가 되는 말과 행동을 너는 아무렇지도 않게 10년이나 해왔잖아. 민규 씨도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이 생각 바꾸는 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남들을 무시해온 말들을 하루아침에 뒤집으니 저는 쉽게 믿긴 힘드네요. 은지는 다급하게 민규 씨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민규 씨, 저 진짜예요. 믿어주세요. 저도 결혼하고 싶어졌다니까요. 그러나 민규 씨는 잠시 은지를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는 더 말을 보태지 않고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그 뒷모습에는 은지를 향한 어떤 마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민규 씨가 떠나자 은지는 울먹이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네가 민규 씨 앞에서 헛소리만 안 했으면 잘 될 수도 있었잖아. 왜 항상 나만 나쁘게 몰아가는 거야? 저는 웃음 섞인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지야, 네가 스스로 만든 결과야. 네가 나와 다른 길을 선택하는 건 존중해. 하지만 넌 남을 존중하지 않고 깎아내리면서까지 너의 자존감을 올리려 했었잖아. 민규 씨 앞에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며 쉬하는 거 우리 앞에서 민망하지 않았니? 제 친구들도 더는 참지 않았습니다. 맞아. 이제 우리도 솔직히 말할게. 네가 늘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를 깎아내릴 때 다 상처받았어. 갑작스러운 배신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아니야. 우리는 너와 만나는 10년 내내 기분 나쁘고 상처받아도 참아왔었어. 은지는 끝내 눈물을 쏟으며 소리쳤습니다. 다들 날 버리는구나. 그녀는 그렇게 울며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불편함과 억울함, 참음이 무너지고 나니 드디어 제 목소리를 찾은 듯 했거든요. 다음 날, 저는 은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로 다름은 있을 수 있어. 하지만 그 다름이 누군가를 상처주는 도구로 사용되어선 안 돼. 이제 다시는 보지 말자.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 미뤄둔 성장통 같은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싶었어요. 비혼은 나쁘지 않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고요. 선택이 나쁜 게 아니라 타인의 삶을 나의 잣대로 폄하하는 태도가 문제였던 겁니다. 그날 이후 은지와는 전혀 연락이 되질 않았고 저는 이제 나머지 친구들하고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10년 동안 참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은지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때 친구였던 사람으로서 마지막으로 바라는 건 은지가 다른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에게 했던 것처럼 남에게 상처 주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